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희가 벌써 139화입니다. 네, 이제 12월이 다가와서 올해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니까요. 작가님은 연말에 무슨 계획한 거 있으신가요? 처음으로 크리스마스의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집에 있었거든요. 네. 크리스마스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사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지모 작가님은 연말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노트북과 함께 웹소설을 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계시군요. 내년 신간을 내야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말 계획을 말씀드리고 있을 때 이제 옆에 한 분이 앉아 계시죠. 아주 평안한 얼굴을 하고 계셔서 소개해드리기가 지금 기대되는데, 책덕 출판사의 김민희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저희가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인데, 개인적으로 글지마와는 같이 작업실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바쁘신 걸 아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바쁘진 않아요. 아니에요. 다 바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포 플랫폼 피에서 제일 바쁘신 두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네. 그런 소문이? 맞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듣기 앞서서 제가 좀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책덕 출판사는 이상하고 멋진 것을 발견해보자 라는 이제 슬로건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책덕은 또한 기획, 번역, 편집, 디자인, 제작, 유통, 전자책 제작, 마케팅 등을 자기 중심적으로 처리하며 느릿느릿 한 권의 책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내신 책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한 번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책덕은 여성 코미디언 에세이 시리즈로 코믹 릴리프라는 이름으로 번역서를 내고 있고 영미권의 여성 코미디언들의 책들을 내고 있고요. 지금까지 총 5종의 책을 냈고 이번에 이제 로스트 보이스가이라는 책까지 하면 6종의 책 번역서를 냈습니다. 작가님이 내신 책도 있잖아요. 이제 제가 낸 책은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출판이라고라는 책을 이제 종이책으로 냈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추라이 민추라이라고 이거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는 게 부끄러운지 약간 N잡을 키워드로 시도해본 것들을 담은 전자책을 이제 텀블벅을 통해서 출판을 했었죠. 저희가 아무래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N잡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 와중에도 약간 고수라기보다 약간 잡스럽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왜 이렇게 부산스럽게 살고 있는지 약간 이제 반추해보는 계기였거든요. 아니죠. 약간 다양성이 넘쳐난다. 그죠. 그리고 도전하고 시도한다 라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들으면서 하나 궁금했던 거는 코믹 릴리프 시리즈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이거는 어떤 개념인 걸까요? 그거는 원래는 이제 첫 책인 미란다처럼 번역할 때 이제 미란다에 대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코믹 릴리프라고 영국의 구호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 구호단체가 이제 구호를 하는 스타일이 되게 유머러스하거든요. 뭔가 뭐 빨간 코의 날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빨간 코 달고 이렇게 재밌는 것들을 하면서 모금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좋아 보여서 근데 코믹 릴리프는 무슨 뜻이지? 하고 이제 찾아봤다가 그게 이제 연극 용어인데 뭔가 영화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막 되게 진지한 장면 막 이렇게 연결되다가 갑자기 웃긴 캐릭터나 뭔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한번 딱 발생하면서 뭔가 긴장이 탁 풀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이나 장면을 이제 코믹 릴리프라는 용어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어가 뭔가 내가 만들려는 책하고 느낌이 잘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리즈 이름을 그걸로 하게 됐어요. 저 옛날에 어느 나라 여행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갑자기 빨간 코를 나눠주면서 도네이션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 맞아요. 그거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길래 좀 유명한 건가 보다 이 나라에서 하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영국 갔을 때 아마 그랬나 봐요. 신기하네요. 이렇게 또 인연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책덕 출판사의 김민희 작가님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이제 저희의 정통이죠. 혹시 제목 한 번만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139화 1부는 이상하고 멋진 보물을 발견하는 책덕 출판사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귀에 쏙쏙 박히게 읽어주신 이 주제에 대한 질문들 저희가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작가님께서는 개인 출판사를 창업하기에 앞서 다른 출판사의 편집자로 일하신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정리하고 나만의 출판사를 차리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 차리게 된 계기는 네. 좀 구구절절한데 네. 원래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전공이 문과 쪽이 아니고 이제 컴퓨터 쪽, 프로그래밍 쪽이어가지고 네. 뭔가 애가 마음과 달리 선택하는 게 조금 다른 그런 느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긴 하는데 먹고 살기도 한 그런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약간 전공을 그렇게 선택도 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좀 그런 경계에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과 이과도 그렇고 졸업할 때가 됐는데 프로그래밍을 하면 살고 싶진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구직 사이트 이런 데 막 가서 이제 탐색을 하다가 어떤 IT 전문서를 만드는 출판사에서 공고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찾는 내용이 약간 딱 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공은 IT 전공을 했는데 책 만드는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편집자로 일을 했고 그때 되게 행복했어요. 내가 책을 만드는 사람이라니 막 이러면서 거의 직업 만족도가 막 120%막 이래가지고 근데 되게 작은 출판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장님 있고 한 직원이 4명 정도? 그래가지고 작은 회사가 다 그렇지만 이제 일의 경계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편집자라고 해서 편집 일만 한 게 아니고 이제 기획도 하고 나가서 그리고 뭐 유통 갈 때 이제 서점 가서 MD도 만나고 뭐 이제 제작할 때는 뭐 견적서도 같이 이렇게 써보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이 범위가 넓어가지고 그게 또 나중에 1인 출판을 시작하게 된 좀 쉽게 시작하게 된 비교적 다른 분들에 비해서 네, 네. 네, 그런 점이 되었던 것 같고 만족도가 있었던 동시에 제가 이제 대학교 때도 방황을 많이 해가지고 이 이과와 문과 사이에서 이제 번역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미드 영들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뭐 밤새면서 막 시즌 달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프렌즈 같은 경우는 막 지금까지 하면 한 100번 넘게 그냥 약간 BGM처럼 틀어놨었거든요. 네, 프렌즈를. 그래가지고 강제로 귀가 트였어요. 영어 그 리스닝은 거의 근데 말이 안 나오는 이게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그죠. 네. 절대 그게 연결되지 않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영미권 문화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가고 이걸 번역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자연스레 이제 그런 번역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도 공부하고 가끔 이제 뭐 아카데미 이런 데 있으면 가서 이제 수업도 듣고 그래서 이제 편집자 생활을 하던 때에도 그런 번역 공부를 가끔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보던 시트콤이 이제 미란다였던 거죠. 그래서 예, 영국 시트콤 미란다인데 그게 이제 편집자 생활 한 3년 차 정도? 예, 그래서 그거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그 미란다 배우가 코미디언이자 프로듀서이자 또 작가거든요. 그래서 대본도 직접 쓰고 그래서 되게 신기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보문고 외석 코너를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분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분이 책을 썼나? 하고 봤는데 진짜 쓴 책이 거기 있었어요. 원서가. 신기해서 이제 사가지고 봤는데 되게 재밌고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한국에서 인지도가 워낙 없으니까 다른 데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이거 판권 문의하면 출판을 직접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망상을 시작했고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약간 일대기를 들은 느낌인데요? 포인트가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에 딱딱딱 너무 신기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과랑 문과의 경계선이 무척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결국 그 중간에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과정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잡스럽게 사는 것 같아요.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잡스럽다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요. 덕분에 번역도 하고 책도 만들고 그렇죠. 외서도 사오고 대단한 거죠. 방금 말씀해주신 책덕 출판사의 첫 번째 출간물인 미란다처럼 눈치 보지 말고 말 달리기는 저 글지마 또한 예전에 독립출판 서점에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출판물의 대표님과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될 줄은 그땐 저는 아주 병아리여가지고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작가님께서도 혹시 이 첫 단행본을 발행했을 때만 해도 코미디언 에세이 시리즈를 계속 내리라고 예측을 하셨을지 궁금하고요. 또한 책덕 출판사가 이러한 코믹 릴리프 시리즈
시리즈를 꾸준히 출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그 미란다 책만 보고 이 책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출판을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뒤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 그 출판을 한다는 것도 어디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엄마한테도 아마 나중에 얘기도 하고 거의 그래서 그러니까 조용히 망하면 그냥 조용히 다시 취업을 하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했고. 근데 플랜 B가 있는 건 언제나 중요하니까. 그렇죠. 저는 또 제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은 나름 세워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책을 만들면서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브런치에다 그 글을 연재할 때 제목이 책 한 권 내고 망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목표가 약간 일단은 한 권 내는 게 목표지 뭐 이걸로 어떻게 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은 거의 없었고 첫 시작은 그랬는데 근데 이제 만들다 보니까 또 망상이 이제 뻗어 나가가지고 네. 아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시트콤이 대부분 여성 코미디언들이 만든 건데 제가 뭐 팍스 앤 레크리에이션이나 써리락이라고 있는데 그런 시트콤들이 다 여성 작가들이 대본도 쓰고 직접 출연도 하고 이런 것들이라 이게 되게 특징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성 코미디언들이 쓴 책을 번역을 해서 계속 내도 좋긴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계약을 하려면 다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일단은 그때 이제 코믹리프 시리즈라는 거를 미란다처럼 붙인 거는 사실 되게 전략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걸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리즈명을 붙인 다음에 교보문고에서 네. 처음에 신간 계약할 때 첫 책 낸 출판사의 경우에는 거래를 조금 꺼린다고 그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출판사가 한 권만 내고 이제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출간 계획서 같은 걸 같이 가져가는 게 좋다 이런 조언이 있었는데 그래서 머리를 쓴 거죠. 시리즈명을 붙이면 아 얘네가 또 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현명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리즈명을 붙였고 그렇게 해서 코믹 릴리프 시리즈를 만들게 된 거죠. 와, 엄청난 전략인데요. 맞아요. 제 생각에 망할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제가 아까 말했지만 약간 경계에 있었고 뭔가 저 자신을 제가 잘 안 믿어줬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를 확 펼쳤을 때 두려웠던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 같은 게 별로일까 봐.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한쪽 다리를 어디 걸쳐두고 살았는데 이번 한 번만은 네가 진짜 네 능력 100%로 한번 해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시도를 할 기회를 나 자신에게 줬던 것 같고 그때 퇴직금이 6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그 로열티 계약금 선입세 내고 제작비 하면 딱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번역, 편집, 디자인은 내가 직접 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네. 기회를 준 거죠. 저 자신한테. 와.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 온전한 금액인데 그걸 다 투자를 한 거잖아요. 스스로에게. 그때 쓴 글 보면 되게 비장한 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항상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하면서 취업할 때 항상 어떤 회사들한테 나를 택해달라, 간택해달라, 투자해달라라고 항상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내가 나 자신에게 그런 기회 준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사실 또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였던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제가 막 돈이 너무 없었으면 아마 못했을 텐데 그때 다행히 전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월세가 안 나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외주같이 동시에 하면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했죠. 그런 또 비하인드가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갑자기 확 가까워진 느낌이. 제작자는 다 비슷하니까. 그럼요. 네네. 네,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가님은 코미디언 미란다 하트의 책을 출간하고 싶어서 1인 출판사를 세우기도 하셨는데요. 미란다 하트의 코미디 중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는 무엇이었는지 첫 책을 제작하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독자들과 나누기 위해 특별히 신경 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미란다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키가 183인가? 그렇고 그때 미란다 찍을 당시 배경의 나이가 38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안 하고 몸은 굉장히 거대하고 그리고 이제 유산을 상속받은 게 있는데 그걸로 장난감 가게를 차려가지고 혼자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집에서 막 샤워기 막 틀어놓고 막 쇼를 한다든가 아니면 과일에다 눈코입 붙여놓고 걔네들을 관객으로 두고 막 노래를 부른다든가 혼자 노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기발하게 많이 나오는데
엄마가 항상 그 미란다를 결혼시키려고 이제 막 그 사람 많은 거리에서 나가서 얘 좀 아무나 데려가라, 돈 줄 테니까 데려가라 이런 편말 들고 있는 장면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사회가 어떤 요구하는 그 나이대 여성에게 맞지 않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되게 자기가 사회 부적응자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 공공장소 가면 옷이 벗겨지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창피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게 되게 공감이 갔어요. 누구나 약간 그런 공공장소에서 어떤 실수할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주는데, 그리고 이제 철이 드는 건 되게 재미가 없다라고 이제 그런 모토로 이제 살아가는데, 그게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갔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슬랩스틱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 넘어지고 옷도 너무 예술로 벗겨지고 막갈지게. 네, 그래서 그 여성이 그렇게 미디어에서 옷을 벗고 노출을 하는데 하나도 야하거나 섹시하지가 않고 그냥 웃긴 게 저는 되게 그런 인간적으로 미디어에 자신을 드러냈다는 점이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 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재밌어서 하게 됐던 것 같고 와. 네. 제가 이제 이것도 출판이라고의 초반에도 인용을 해놓은 장면이 있는데 그 한국에서도 예전에 좀 했었는데 패션 판단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막 워스트 패션, 네. 베스트 패션 이러면서 이제 영국에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길거리 나가가지고 사람들 잡아가지고 그 옷은 왜 입으셨나요? 아니면 그거는 좀 별론데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패러디를 해요. 그래서 어떤 여성분이 이제 그냥 하얀 티에 편한 바지 입고 이제 지나가는데 잠시만요. 그 옷은 왜 입으셨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편해서요. 이러고 뭐 남들이 어떻게 볼까 뭐 신경 안 쓰이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고 그래요? 그럼 계속 그렇게 입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 장면도 되게 통쾌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저도 약간 그 말에 공감되는 것 같아요. 공공장소에서 가끔 꼭 이상하게 발 걸려서 대자로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모두의 주목을 한 번에 받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지만 너무 아파서 막 좀 이따 절뚝거리고. 근데 그런 걸 오히려 좀 통쾌하게 풀었다는 면에서 되게 보는 입장에서는 자기 만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원서 제목이 Is It Just Me거든요. 그래서 나만 그래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그런 쪽팔린 순간이 다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공감 포인트가 뭔가 저도 이제 나중에 그런 실수를 하거나 뭔가 쪽팔린 상황에 처해도 미란다를 생각하면서 약간 위로를 받기도 하는 거죠, 뭔가. 극복 방법이군요. 네. 미란다도 이랬었어. 그렇죠. 좋네요. 와, 근데 작가님 얘기 들으니까 미란다의 모습이 그려져요. 큰 키를 갖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잘 넘어지고, 울렁울렁 옷이 벗겨지지만 너무 재밌어. 네. 아주 집에 요약을 가서 잘 찾아봅시다. 해주셨네요. 저는 이제 다른 시리즈의 제목이 부제가 유독 또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보시 팬츠는 제가 알기로 표지에 츠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네.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책들도 짤막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책은 이제 예스 플리즈인데, 그 책은 원래 제목도 예스 플리즈예요. 그리고 제가 팍스 앤 레크리에이션이라는 미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미드의 제작자이기도 하고 배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에이미 폴러라는 분의 책이고,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긴 해요. 뭔가 되게 닮고 싶은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이 되게 밝고 뭐랄까 어둠이 잘 없는 사람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되게 태도 같은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떤 아주 정말 심각하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도 이 예스 플리즈의 태도가 나를 위해서 좋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거든요. 그 사람의 태도는. 그래서 그 책을 번역하면서 되게 좋았고, 제가 이제 원래는 진지하고 좀 노잼인 면이 좀 크거든요. 너무 진지하다. 그러니까 인프제가 약간 생각이 너무 많고 네. 생각이 진짜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 싫은데도 그걸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그럴 때가 많은데, 코미디언들의 태도에서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 네. 그리고 뭔가 메시지를 좀 더 재밌게 전달하는 법, 이런 걸 많이 배우고, 그래서 에이미 폴러 책에선 그런 거를 많이 배웠고, 또 보시 팬츠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제가 좋다고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댄다는 말 듣기 전까지 당신은 아무도 아니다. 이거는 이제 티나 페이라는 이 책의 저자가 실제로 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들이 이제 사회에서 뭔가 조금만 앞에 튀게 뭔가 말을 하거나 발언을 하면 너 나대지 마, 약간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부제에 꼭 넣고 싶었어요. 그 말이 되게 좋고, 티나페이가 사회에서 해온 말들하고 되게 가장 대표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을 넣었죠. 맞아요. 저도 이 문구가 되게 유독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누군가가
나를 정의 내리기 전까지는 나 자신으로 오롯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난 말에 휘둘릴 필요도 없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스 플리즈랑 보시 패츠를 쓴 티나페이랑 에이미 폴러가 되게 절친이에요. 그래서 그 SNL 있죠. 네네.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 거기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되게 절친이 돼가지고 그 최초로 여성 수석이기도 하고 티나페이 같은 수석 작가이기도 하고 네. 그 두 사람이 최초로 위켄즈 업데이트인가 그 뉴스 코너가 있는데 네. 그거를 최초로 여성 둘이서 맡아서 진행을 오. 하기도 했고 그래서 SNL에서 굉장히 SNL의 페미니즘적인 그런 기조를 많이 불어넣은 사람으로 많이 꼽히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책 보면은 서로에게 보내는 편지도 들어있어요. 각자 책에. 그래서 그 우정도 되게 보기 좋고,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 나갔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나거든요. 이분들 책 보면은 이제 여성의 자리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여성끼리 싸우는 그런 상황이 요즘은 많이 그래도 연대 같은 게 많이 생겼지만 약간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 사회 그런 위로 올라갈수록.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싸우는 상대가 아니고 우리 각자의 자리가 있을 수 있고 서로 도와주는 존재이다라는 그런 메시지 같은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만든 책의 작가들은 다 그런 기조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진짜 만들면서 많이 영향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의 긍정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그렇죠. 저도 알게 모르게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에이미 폴러의 책에도 그 에이미 폴러 그림을 넣었는데 거기에 이제 띠를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즉흥적으로라는 에이미 폴러가 좋아하는 그 말을 넣었는데 제가 약간 원래 INFJ, 네. MBTI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되게 계획적이고 강박적으로 약간 상황 통제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의 책을 번역하고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뭔가 조금 즉흥적인 걸 즐기는 약간 그런 게 돼가지고 오늘도 약간 예전 같았으면 저 아마 진짜 대본 써왔을 거예요. 근데 네. 좀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요즘은 맞아. 살고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 얘기만 하니까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냥 과거 회상 수준인데 작가님의 책은 본인에게 너무 좋은 책이네요. 근데 제가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아마 이 책들과 보낼 텐데 좀 진지한 책보단 이런 책들과 계속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 사회에 살다 보면은 각자의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한 자리만 있다고 생각을 많이 드는데 저는 미니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책을 꼭 읽어보고 싶어요. 네. 이왕이면 다 구매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럼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아니요. 다 읽어볼게요.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 1인 출판사를 설립했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유롭게 살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자 지금까지 해온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1인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책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고 취미이자 약간 수건 사업 같은 거고 이제 돈은 외주 편집이나 이런 걸 해서 벌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쉽게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출판 시작할 때 명함을 만드는데 이 조그만 구멍가게에 그것도 취미로 출판하겠다는 사람이 대표 이런 걸 넣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뭐를 넣지 하다가 이제 자유일꾼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처음엔 독립일꾼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너무 안 그래도 방구석에서 혼자 책 만드는데 너무 애가 너무 곰팡내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간 자유일꾼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이제 자유일꾼으로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깨닫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라는 사람한테 자유라는 가치가 되게 크구나 그런 걸 되게 절실하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회사 일을 할 때는 회사도 그냥 적응하면 그럭저럭 다닐만 하지 뭐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와서 직접 혼자 일을 해보니까 자유가 없는 생활로는 돌아가기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냥 내가 재밌을 때까지만 하고 아까 말했듯이 망하면 그냥 조용히 취업을 하자. 뭐 별수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책덕이란 뭐 브랜드가 어쩌다 운이 좋아서 뭔가 커지거나 뭐 이렇더라도 내가 약간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면 살지 말자. 약간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를 아주 무참히 대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어. 왜냐면 제가 되게 나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휩쓸리기가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인생이란 게 그렇잖아요. 나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뭔가 사람들이 너 이거 해봐 아니면 넌 이게 어울려 이렇게 막 계속 간섭이 들어오거나 기대가 들어오면 내가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휩쓸리게 되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생각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번역가의 서재라고 이웃 서점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서점 대표님과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빼꼼 열리더니 어떤 꼬마 여자아이가 한 명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뭐 하는 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그 대표님이 여기 책 파는 곳이야 서점이야 이랬더니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보다가 그 대표님이 책 좋아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진짜 그때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는데 제 마음에게 물어볼게요.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약간 그때 기억이 되게 항상 잊혀지질 않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중간중간에 자꾸 내 마음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쉽게 망각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이해하시겠지만 중심 잡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뭔가 그리고 혼자 항상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변 말에 휘둘릴 수 있는 상황이 좀 힘들기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내가 좀 잘 휩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약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약간 그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마음에게 물어보는 걸로 하죠. 너무 따뜻하네요. 근데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게 나의 고집일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틀린 건데 고집부리나 이 생각도 저는 맞아요. 뭐 어떤 결정을 할 때 듣는데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의 외부 유입이 들어오면은 진짜 흐려져요. 그렇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그럴 때 많아가지고 특히 표지 결정할 때 정말 정말 시안을 만들다가 이제는 정말 모르겠다. 약간 그 지경에 맞아요. 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전 그래요. 그냥 이 정도 고민했으면 이게 맞는 걸 거야. 그치. 그리고 그냥 넘겨야죠. 그쵸. 네. 표지랑 제목은 네. 정말 마지막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이걸로 해 하고 넘기는 게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시안 같은 거 저도 저희 작업실 분들 오시면은 제가 막 노트북 들고 달려가요. 그래서 막 제가 지금 표지 시안이 3개가 있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은 진짜 미묘하게 다른 거 있죠. 뭐 폰트 조금, 뭐 5mm 위로, 막 사진 조금 아래로, 막 이런. 부질없어. 네. 근데 또 그 와중에 의견이 갈려요. 그니까. 네. 그러면 이제 네, 의견 감사합니다 하고 결국 결론은 제가 내려야 그쵸. 되니까. 그쵸. 네. 어려운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프리랜서들이 다 박수를 치지 않고 있을까 싶습니다. 표지 제목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1인 출판이든 혼자서 뭘 하면 결정하는 걸 약간 즐기는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 선택의 연속이니까. 맞아요. 계속 단단하게 자기를 믿게 되죠. 그쵸. 이게 맞을 거야 하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쉬운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누가 강제로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럴 때 있죠. 근데 저는 사실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강제성이 얼마나 나에게 프레셔가 되는지 잘 몰라서 아마 드는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항상 그래요. 네, 그리고 5번째 질문인데요. 미니 작가님은 출판사 운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을 겸업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터뷰 진행, 편집 외주 맡기, 인스타툰 그리기, 클래스 101의 온라인 강의하기, 아워 플레이스에서 부엌 대여해주기 등 자유 일꾼으로 살아남기 위한 프로 엔잡러의 노하우를 전자책인 추라이 민추라이를 통해 전달하기도 하셨죠.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생겼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라이 그걸 발음하게 해드려서 너무 미안하네요. 약간. 근데 아니요. 입에 착착 붙어요. 네. 트라이. 저 약간 뭐라고 해야죠? 공장처럼. 약간 괜찮습니다. 제가 지었지만 좀 에피소드가 다양하게 있긴 했는데 네. 클래스 101 같은 경우는 제안받은 게 조금 의외였어요. 이런 게 주제가 사실 그렇게 대중적인 주제는 아니잖아요. 뭐 아이패드로 그리기처럼. 네. 그래서 처음에 제안 들어왔을 때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셨냐 물어봤더니 예전에 제가 출판 시작하면서 이제 블로그를 썼거든요. 그런 네. 출판 과정에 대해 검색해서 보고서 이제 제안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좀 써놓길 잘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역시. 역시. 근데 이제 클래스 101 이 프로세스가
이게 자기네가 제안을 했든 아니면은 크리에이터가 먼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든 어쨌든 수요 조사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요 조사하는 기간에 일정한 이제 그 인원이 모여야 듣고 싶다라는 인원이 모여야 이제 런칭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수요 조사를 먼저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강의 소개 같은 것도 쓰고 막 나름대로 고시면서 이제 목차도 짜고 해가지고 수요 조사를 했는데 그때 아마 이제 커트라인이 200명이었던 것 같은데 200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한 100 몇십 명? 그래가지고 이 담당자가 전화 와가지고 조금 모자란데 이런 경우 해도 수익이 별로 안 나서 이제 창작자가 좀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고 싶냐라고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요조사 한다고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네. 나 클래스 101에 클래스 해요. 막 이러면서 응원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막 홍보해놓고서 이거 무산되면 너무 창피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다가 그래도 네가 하려면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래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런칭을 하게 됐고 네. 그 수익률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그 비율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영상을 내가 찍느냐 그리고 편집도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둘 다를 그쪽에 맡기게 되면은 수익률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그럼 제가 그냥 직접 할게요라고 해가지고 입주해 있는 플랫폼 P에서 그 편집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카메라 하나 설치해놓고 그리고 이제 아이폰으로는 녹음 게러지 밴드 틀어놓고 이제 녹음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거 처음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두 분도 아마 처음 이런 거 녹음할 때 하셨겠지만 내가 생각보다 쓸데없는 추임새도 많이 넣고 NG가 너무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혼자 찍으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카메라 다시 누르고 다시 녹화 버튼 누르고 다시 와가지고 또 아무렇지 않은 척 그게 약간 현타가 몇 번씩 왔는데 어떻게든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루하루 다르게 기력이 빨리는 미니님을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장 흥미로웠던 게 아워플레이스의 부역 대여하는 거. 이건 뭐예요? 그게 가끔 청소하기 싫어서 이거 말해도 돼요? 네네네네. 아워플레이스는 이제 요즘에 이제 유튜브 뭐 웹드라마나 이런 컨텐츠들 굉장히 많이 찍다 보니까 촬영 장소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면 뭐 스냅 사진 같은 거.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스튜디오 같은 게 이제 좀 세팅된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찍고 싶어서 그런 대여 장소를 찾는 곳이고 아니면 이제 내가 그런 어떤 장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올려가지고 서로 이제 몇 시간씩 해가지고 뭐 에어비앤비의 뭐 짧은 버전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데 우리 집 부엌이 오늘의 집이라고 그 앱에 집들이로 한번 소개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침 찍었던 사진이 괜찮은 게 있고 하니까 한번 올려놔 볼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올렸던 거고 또 신기하게 막 그런 스냅 사진 찍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엄청 잘 찍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막 모델 한 분 데려와가지고 막 부엌에서 막 찍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 막 이러면서 조용히 거실에서 이렇게 조용히 지켜보다가 혹시 인스타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찾아가서 봤는데 우리 집 부엌이 아니에요. 너무 예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한 번은 이제 촬영 장비가 굉장히 많은 게 왔어요. 그래서 찍는 분은 한 분이었는데 어떤 인디 가수분의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엌에서 이제 미역국을 끓이시는 장면을 생일이 컨셉인가 봐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계속 그걸 롱 테이크 샷으로 막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 뮤직비디오 올라왔길래 봤는데 그때도 너무 신기하고 약간 우리 집 같지 않고 그 아웃플레이스 보면 되게 장소가 다양해요. 막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도 되어 올라오고 아니면 약간 노란 장판에 소주병 굴러다니는 그런 걸 원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집도 올라오고 되게 재밌었어요. 네, 저도 N잡을 많이 했지만 이 얘기는 정말 처음 들어봐서 이거 너무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책덕 출판사의 신간인 로스트 보이스 가이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언어장애가 있는 리 리들리가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살아간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입니다. 책덕 출판사가 로스트 보이스 가이를 번역하고 한국 독자에게 소개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지 무척 궁금해져요. 네, 이 책도 사연이 좀 긴데요. 일단은 제가 그동안에는 이제 영미권 여성 코미디언들의 책만 이제 번역을 했고 실제로 먼저 알고 시트콤 같은 걸로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 충분히 안 다음에 책을 이제 계약을 했는데 5번째 책이 조금 다른 경우였어요. 그래서 5번째 책이 에나 아카나라는 그 유튜버이자 코미디언인 분의 책이었는데 그 책이 먼저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보고 이분은 또 내가 지금까지 낸 분들이랑 또 되게 다르다. 아시아계 미국인이고 그리고 또 유튜버이고 연령대도 좀 더 낮고 그래서 그 책도 이제 좀 새로운 방식으로 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 이후에 이제 이 로스트 보이스가의 제안이 들어온 건데
이거는 이제 먼저 주요 등장인물로 한 커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네. 책에 이제 감수자인 최유정님하고 번역자 중에 한 분인 김헌용님인데 두 분이 이제 커플이에요. 그래서 최유정님은 프랑스어 통번역가이고 김헌용님은 이제 시각 장애인인데 중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커플이셨는데 어느 날 브리튼스 가틀런트 오디션 영상 같은 걸 이제 보다가 어느 날 리 리들리가 우승을 하거든요. 2018년 브리튼스 가틀런트에서 그래서 처음 나온 영상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못 하는데 그 아이패드 음성 보조 앱으로 자기가 할 대사 같은 걸 이제 녹음을 해와가지고 그 개그를 하는데 너무 기발하고 웃기니까 와 이거 진짜 너무 재밌다 하고서 둘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헌용님이 우리 동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동작구에 그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중증 장애인 번역가 양성과정을 10년 정도 하고 있었어요. 네. 리더로도 참여하고 이제 번역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동안은 UN 권리 협약 같은 이제 공문서나를 이제 텍스트로 번역을 했는데 네. 이번엔 이제 그럼 이 사람이 책을 썼다고 하니까 이 책을 한번 번역 공부 과제로 삼아보자 해가지고 그 팀에서 이제 번역을 시작한 거고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책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우리가 상업 출판도 하면 좋겠다 한국에 네. 라는 생각까지 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출판하는 방법에 대해 찾아보다가 제 책을 읽게 되셨나 봐요. 네. 이것도 출판이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코미디언 책도 계속 내고 약간 지멋대로 하는 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두 분이 좀 코드가 맞았나 봐요. 그래서 메일을 쓰신 거죠. 이런 책이 있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책덕에서 내고 싶다라고 이제 와서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받고 사실은 5번째 책을 내고 약간 지쳐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약간 번아웃도 오고 해가지고 번역서 힘들다. 네. 왜냐하면 이제 번역서는 5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재계약 선인세가 또 나가고 그러니까 약간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지? 약간 그런 회의감도 있었고 그러니까 좀 다운된 상태였는데 그걸 받고 그래도 이런 책이 있다니. 근데 이분 또 개그는 또 재밌어. 그리고 취향이야. 그리고 이게 장애 당사자들이 또 장애인이 쓴 책을 직접 번역한다는 게 또 너무 의미 있고 좋잖아요. 그래서 네네. 하고 싶긴 한데 내 역량에선 좀 벗어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면 좀 마케팅 자원도 투입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약간은 좀 큰 출판사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일단 만나서 설득을 했죠. 설득을. 이런 출판사가 있는데 여기서 다른 코미디언 책도 냈었고 여기는 아마 마케팅도 조금 더 잘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두 분이 아니요 저희는 이런. 와. 저희는 책덕에서 같이 내고 싶다라고 하셨고 근데 그분들도 이제 약간 자유를 중요시하는 분들이라 약간 너무 큰 출판사에 끌려가는 것도 좀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약간 협업하면서 그런 식으로 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결국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 약간 그런 두 분을 만나보니까 근데 두 분이 너무 에너지가 좋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일하면서 다음 해를 보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었죠. 그 두 분들도 약간 이 취지를 좀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책덕을 선택한 게 아닐까 싶긴 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로스트 보이스 가이라는 책을 처음 마주했을 때 무척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장애 개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도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편견인가 싶으면서도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독자들에게 책의 기획과 편집을 총괄하신 입장에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그 감정이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려인인 간제리라고 있거든요. 네. 간제리도 처음에 이 원고 상태였을 때 한번 읽어봐라고 줬는데 약간 읽으면서 재밌긴 한데 이거 읽고 웃어도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뭔가 웃어야 된다라는 강박 같은 건 없었으면 좋겠고 이게 오히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런 장애나 소수자 같은 것과 되게 분리가 되어 있는지 네. 그걸 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텀블벅 프로젝트로 이 책을 냈잖아요. 근데 그때 텀블벅 처음 오픈하는 날 그 헌용님이 신해철 씨가 예전에 라디오 했을 때 했던 에피소드 중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내줬는데 우리가 오히려 장애에 대해서 너무 상상력이 빈곤하니까 오히려 이런 장애 개그나 이런 걸 맞닥뜨렸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신해철 씨답게 약간 욕도 섞고 네. 거칠거칠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걸 깨고 싶어서 이 책을 만드는 것도 같아요. 섞이고 싶어서. 네. 그래서 그런 구분을 조금 없애고 싶어서 그런 것 같고 저도 사실 비장애인이다 보니까 이거 프로젝트를 했을 때 사실 번역가분들이 다 장애인이고 그리고 이제 자주 만나는 헌용님은 이제 시각 장애인이고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좋을까 약간 그런 것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미국 드라마나 이런 시트콤 좋아하는 이유가 약간 사람들이 다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 못하고 그런데 막 무례한 말도 하고 아까 승현 작가님이 이제 녹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내가 말실수를 할까봐 두려운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단은 뱉어야 서로 뭐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서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더 얘기를 나눠봐야 그 다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섞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좀 용기를 낸 거라고 생각해요. 저 치고. 다 닫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난 모르겠어.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약간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조금 열고 내가 실수할 가능성도 있고 내가 뭐 질타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섞여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게 더 조금 이겨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본 것 같고 그래서 다들 그런 생각으로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례하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랑은 그래도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 다 똑같은 게 우리도 누가 처음 본 사람이 대뜸 나한테 갑자기 깊숙한 질문 들으면 되게 뭐야 이 사람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건 다 구분이 되는 거라 고민 그렇게 크게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로스트 보이스 가이를 홍보하는 건 아닌데 안에 보면 그 TFAQ라고 너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장애인 만났을 때 갑자기 대뜸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리 리들리 식으로 이제 답변을 적어놨는데 그걸 보면 좀 더 이해가 더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저는 놀랬던 게 이 표지 앞에 점자도 있더라고요. 이게 후가공으로 만질 수 있게. 네. 이걸로 또 그분들이 만지면 요 정도여도 이게 느껴지는 걸까요? 사실 제가 그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형압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 제작하는 데에서 에폭시로 해도 충분히 그 돌출이 될 거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걸 한번 여쭤보긴 해야 돼요. 저 이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어떤 시각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라기보다는 사실 시각 장애인분들 이 책을 봐도 제목만 읽고 말 게 아니잖아요. 상징성인 그쵸. 거죠. 이 사실 여기가 보통 책을 만들 때 띠지 자리인데 어쨌든 중요한 마케팅을 하는 자리인데 저는 그걸 약간 반대로 비장애인이 읽지 못하는 메시지로 여기를 오히려 자리를 차지해보겠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못 읽는 글씨들이 가득한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비장애인이 못 읽는 글씨로 채워보고 싶다. 약간 그런 거를 조금 표현한 것 같아요. 저희가 작가님에 대해서 출간물부터 창작물 그리고 작가님의 생각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창작물, 출간물을 보다 보면 앞으로 책덕 출판사에서 출간될 책에 대한 기대가 무척이나 커집니다. 2022년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내년 2023년의 출간 계획부터 작가님의 개인적인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원래는 계획적인데 지금은 되게 즉흥적으로 살려고 하고 있다. 약간 즉흥적으로 사는 걸 즐기려고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약간 계획을 별로 좋아요. 안 세웠는데요. 제가 그리고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 번아웃 왔을 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을 좀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상담도 같이 했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기질 검사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타고난 기질을 검사하는 건데 제가 생각보다 순발력이 되게 좋은 편이래요. 근데 나는 나를 못 믿고 약간 통제하려고 했던 거죠. 뭔가 상황을. 그래서 그거를 좀 깨달아가지고 약간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어떻게 해봐. 약간 이렇게 기질을 발휘하는 다음에 나에게 맡기는 그렇게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책덕에서 내는 책은 이제 이 번역서는 텀이 2년 정도거든요. 거의 2년에 한 권씩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번역서는 당분간은 그냥 서칭 정도? 그러니까 어떤 다음에 낼 만한 책이 있을까? 그런 정도만 할 것 같고 뭔가 제안이 들어온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당분간은 이제 홍보하는 활동을 할 것 같은데 그 우리 번역팀하고 얘기한 거로는 이제 한기명 씨라고 한국의 장애인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또 이제 책 만들면서 되게 자주 만나고 여기 추천사도 써주셨는데 그분이랑 이제 뭐 이상한 책거리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공연을 겸비한 북토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전국의 책방을 다니면서 뭐 북토크를 한다든가 그런 걸 해보자고 이분들이 두 분이 이제 들떠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워워 시키면서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것도 해볼 것 같고 마취총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두 분이 약간 싸울 때 있어요. 그 번역문 가지고 약간 그러면 제가 이러면서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예,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올해 또 글지마 작가님의 소설 쓰기 클래스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 너무 되게 재밌게 듣고 해가지고 제 안에 약간 글쓰기에 대한 어떤 욕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글도 조금 더 써보고 그런 걸 해볼 것 같고. 와. 그리고 저도 이제 병아리로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오디오 방송 같은 거를 어쩌다 보니 참여하게 됐는데 네. 그것도 계속 할 것 같은데 두 분한테 좀 조언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아유, 언제든지. 어부시들. 네. 그러니까 출판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것저것 해보면서 살 것 같습니다. 네. 와. 근데 무계획으로 사실 거라고 했는데 충분히 계획적으로. 그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맞아. 이게 타고난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렇게 저희가 모든 질문을 이제 끝 마쳤는데 할 얘기가 더 많은 것 같긴 하지만 그 아쉬움은 이제 2부로 넘기는 걸로 하고요. 네. 혹시 2부 주제도 한 번만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136화 2부는 세상을 다채롭게 만들어줄 책입니다. 네, 아마 이 주제에 가장 부합하는 게스트님이실 것 같아서 저희가 다음 주에 책 추천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